네, 미국의 범정보 차원의 조사팀을 꾸렸다는 내용 먼저 들어봤고요. 지난 4일 미국 영공에서 격추된 중국 풍선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신이 가능하고 안테나가 설치된 사실이 밝혀진 건데 미국은 군사 정찰용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중국은 민간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성은 위원 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미중 비행체 대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중국 풍선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무려 40개 나라에서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든 나라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미에서 콜롬비아 쪽에서 공군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찰 풍선이 다녀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아시아 지역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띄우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대상이 되겠죠. 일본 그리고 베트남, 타이완 이런 쪽에서 이제 지나갔다고 미국이 얘기를 한 거고 인도의 쪽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인도 북쪽에 중국과의 접경 지역 국경 분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앞서 영국의 교통차관은 영국에는 혹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건 추측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라고 하는 이 미국 군 당국이 작은 비행체를 포착하는 그 레이더를 굉장히 가동의 그 정도를 높여서 정밀 수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생각보다 그 풍선의 개수가 많은데 지금까지 격추된 거는 총 4개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4개인데요. 4일 날 처음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북쪽이죠. 거기 해안에서 격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 거의 주말 기간에 3개가 격추가 됐습니다. 미국의 그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 쪽에서 격추가 됐는데 세 번째는 캐나다 상공이지만 사실은 알래스카 바로 옆입니다. 거기서 이제 세 번째가 격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역시 캐나다와의 국경인 휴런호, 우리가 보통 오대호라고 알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동북부 지역 그쪽에 휴런호 상공에서 미국이 격출했습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가 접근해서 격출했는데 한 발은 오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서 그냥 터졌는데 두 번째가 이제 명중이 돼서 이걸 떨어뜨리긴 했는데 그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컸었는데 커비 조정관이 아까 이제 그 다른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이 비행 물체 3개는 사실 나머지 3개 격추된 거 나중에 격추된 3개는 정확히 정체를 알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미확인됐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조종이 되거나 어떤 그 자체 추진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밌게도 아까 이제 백악관 대변인 짱피에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외계인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외계인 가능성도 일축이 됐고 조금 전 YTN 유튜브 댓글에서는 혹시 바이러스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심의 댓글도 있을 만큼 관심도가 높은데 보니까 풍선이라고 하기엔 높이도 20층 건물 높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다 중국이 띄운 겁니까? 현재 이제 중국이 딱 인정한 거는 그 20층 높이의 그 큰 거 처음에 격추된 게 확실히 중국에서 군사용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미 쪽에서 발견된 것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했고 실수로 내려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는 얘기를 했는데 뭐 40개를 다 인정한 것도 아니고 격추된 4개 가운데에서는 사실 하나만 인정한 그런 셈이죠. 특히 이제 3개의 격추물에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어제 이제 대변인에게 질문을 하니까 약간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이죠. 그렇게 증거도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하지 말라. 이렇게 왕원빈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 그 3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계인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격추된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격추된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로 달라요. 첫 번째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자체가 60m입니다. 20층 건물 크기가 만한 풍선이고 그 밑에 달려있는 물체가 버스 2세대가량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고 그 안에 장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찰용이다 이렇게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알래스카 상공에서 발견된 거는 소형차 크기였고요. 추진력이나 제어 시스템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세 번째 캐나다 유콘, 알래스카 바로 너머에서 발견된 것은 원통형이라고 합니다. 원통형. 이 비행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뭘까 또 괜히 궁금해지죠. 그다음에 네 번째 휴런호 상공에서 격추된 비행체는 팔각형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뭔가 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미국 당국에서는 이게 군사적으로 혹은 지상에 있는 민간인에게 직접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항공기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죠. 뭐 세대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런 정찰용 풍선이 발견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뢰에 이제 좀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할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잔해를 수습하면서 어떤 용도였는지를 지금 분석을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네네. 이게 군사용인지 민간용인지 구분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정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중국은 이걸 부인하지만 미국은 이건 군사 정찰용이라고 거의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노라드라는 이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에서 이 잔해 중에 중요한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센서인데 어떤 감지 기능이 있는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테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열돼 있는 것이 세트로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통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민감한 군사 시설을 정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게 이제 그 몬태나주 상공을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는 미니트맨이라는 미국의 최고성능 ICBM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데입니다. 거길 지나갔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그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정찰 기능을 가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은 중국 군과 연계됐다라고 거의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외교부는 이것은 민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최근에는 그럼 미국도 보내지 않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정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의 그 영공 내륙까지 들어가는지는 미확인이지만 영해까지 그러니까 12해리 정도까지 거의 그 육지가 보이는 데까지 들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중국보다는 미국의 정찰기의 성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도 늘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차제에 꺼내는 거죠. 미국도 많이 했고 특히 풍선만 따져도 작년 이후 10개나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 이제 설명하시면서 풍선, 수거된 풍선의 잔해들, 아까 안테나도 들어있었고 패널도 들어있던 그 모습 나갔는데 그럼 나머지 3개의 잔해는 아직 발견이 안 된 건가요? 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격추는 시켰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이. 알래스카에서 격추된 거는 얼어붙은 바다에 떨어졌는데 줍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캐나다에 떨어진 것은 거기 굉장히 눈이 많이 있는 산악 지형인데 이거 뭐 어디 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를 뭐 예를 들어 10km 이상 상공에서 폭발을 시키는 형태로 떨어뜨리니까 그게 온전하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눈 속에서 찾아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런호에 빠져 있는 그 잔해는 오스틴 장관, 그러니까 커비 조정관과 오스틴 장관이 그나마 물속에 깊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다.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한 40개 정도가 지금 풍선이 돌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지구 전체를 커버한 어떤 통신용 풍선 띄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신빙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뉴욕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중국의 그 위성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여하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EMAST 이걸 찾아보니까 이글스맨 에이비에이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회사 이름입니다. EMAST 이런 회사인데 중국말로는 이제 이글스맨 항공과기 그룹이에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작년에 이런 게 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정찰 풍선, 이 풍선을 띄워가지고 어떤 그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소개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이스 X 그 스타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저 지구의 저궤도의 위성을 4,000개를 띄워서 이 그 아프리카 같은데 그
유선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이걸 무선 인터넷을 전 세계 단일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그 스페이스 X사에서 만드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데 이거와 유사한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 회사 그리고 그 유명한 유성과학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중국도 그런 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민간인지 군용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좀 중국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비행체 대첩은 조금 더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